어제 우리는 이상한 단막극 몇 편을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무대는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였습니다. 2019년 10월 14일 오후 1시 30분경 법무부에서 기자단에게 조국 씨가 사퇴할 것이다, 이런 것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3시 30분경 조국 씨가 퇴근을 합니다. 그때의 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조 장관의 마지막 퇴근길에는 취재진 50여 명이 몰렸으며 법무부 간부를 포함한 직원 60여 명도 청사 1층과 현관을 가득 메웠다. 직원들은 비교적 엄숙을 유지하는 모습이었으며 조 장관이 1층에 내려오자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일 없이 박수만 쳤다. 뉴시스 10월 14일자 뉴스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위대한 인간이 대단한 일을 하고 내려왔을 때 경의를 표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겨지죠. 조국 씨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흔히 용의자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이미 피의자로서 압수수색을 받았다,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피의자로 그 지위를 확정하기만 하면 되는, 그리고 현재 지금 상태로도 피의자에 준하는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이라는 공무원직을 내놓고 나가는 장면, 그것이 바로 앞의 장면이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먼저 헌법 제7조 제1항을 소개합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은 국민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법 로봇인 것이죠. 물론 그 사람의 몸뚱이는, 생명체는 인간이니까 국민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공무 수행을 하는 동안에는 개인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면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이 바로 공무원으로서 근무하겠다고 하는 선서이고 계약이었던 것이죠. 자기가 한 약속을 자기가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조국 씨를 지지해서 국민에게 대항하듯이 법무부 청사 1층과 현관을 가득 메우고 박수를 친 행위는, 이것은 반국가 행위입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반국가 행위다. 공무원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공무원들은 조국 씨의 일꾼이 아니라 국민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이 물론 법령에 따라서 상관의 명령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한되어 있죠. 상관 개인의 명령을 듣는 것이 아니다. 그 상관 역시 법 로봇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는 것이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조국 씨의 명령을 들은 것이 아니고 조국 씨가 헌법과 법률에 복종하여 내리는 명령, 지시,
거기에 따랐을 뿐인 겁니다. 거기에만 따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국 씨에게 박수를 친 법무부 공무원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국 씨에게 박수를 친 법무부 간부들을 징계해야 합니다. 혹시 50여 명의 취재진 가운데 거기에서 덩달아 박수를 친 사람이 있었던 것일까? 우리는 참 궁금해 합니다. 만일 그런 기자나 취재원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언론 방송계를 떠나십시오.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편을 보기로 합시다. 그것은 박지원 국회의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박지원 씨는 10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조국 장관의 임명에 대해 청문회 등 모든 언론의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역대 어떤 정권도 이룩하지 못한 검찰 개혁을 성공시켰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이것이 조국 정권이었다는 말인가? 말이 이상하죠. 조국 씨가 얼마나 큰 일을 저질렀는지 여기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박지원 씨의 페이스북 글을 이어서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그의 여러 의혹 해명에도 그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조 장관의 개혁에 대한 사명감과 대통령님을 위한 사퇴 결정을 존중합니다. 저도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개인 페이스북에 박지원 씨가 문재인 씨에 대해서 이렇게 납작 엎드리면서 대통령님이라는 글자를 붙인 것은 그의 본성이 그러한 것이거니 이렇게 해두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글이나 자신의 말을 주로 누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가, 보여주고자 하는가, 앞에 청중이나 대중이 있고 그들이 국민이라고 한다면 공무원인 박지원 씨는 국민을 높이고 문재인 씨를 낮추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제대로 된 어법, 제대로 된 표현을 익혀야 할 겁니다. 방금 소개한 페이스북에서 박지원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박지원은 국민과 문재인 씨가 반대했던 조국 편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서 그 반대편 국민과 싸웠고 그 반대편에 서 있던 문재인의 윤석열과 싸웠고 결국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는 이런 말을 한 것이 어떤 나름대로의 변명과 캥기는 면이 있어서 한 것인가? 충분히 그렇게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박지원은 조국 편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박지원은 그 조국이 죄가 있다 나가라고 한 국민 편이다. 이게 뭡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박지원은 문재인 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꺼번에 쏟아 놓은 겁니다. 조국 씨와 문재인 씨가 대립하고 있을 때, 다시 말해서 문재인 씨의 검찰을 조국 씨가 대적해서 싸우고 있을 때 나는 조국 씨 편이고 나는 문재인 씨 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박지원. 조국 씨와 국민이 대립하고 있을 때 조국 나가라 하는 국민 앞에서 나는 조국 씨 편이고 또한 나는 국민 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박지원. 사람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박쥐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박쥐 같다 하는 그 세간의 평을 젖혀두고
이제 법의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박지원 씨는 공무원입니다. 혹시 박지원 씨는 국회의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나으리님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그저 공무원입니다. 박지원 씨는 주인인 국민을 위하여 봉사해야 하는 일꾼입니다. 높으신 분이 아닙니다. 일꾼은 자기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것이죠. 국민이 조국 아니다 라고 했는데 어디서 조국 씨 편을 들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박지원 씨가 역대 어떤 정권도 이룩하지 못한 검찰개혁을 조국 씨가 성공시켰다. 그러면 박지원 씨가 모신 대통령님은 조국 대통령님이었던 겁니까? 국민 앞에서, 주인인 국민 앞에서 일꾼인 박지원 씨가 일꾼인 조국 씨를 편들고 나서면 안 되는 겁니다. 박지원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십시오. 박지원 씨가 조국 씨를 지지했다 이렇게 하면서 조국 씨를 밀고 있는 그 시위대 그쪽의 군중에게도 호감을 받고자 하는 모양인데 그것이 박쥐 행태였지 어떻게 지지였다고 하는 겁니까?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조국 씨의 청문회 때 일입니다. 박지원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조국 씨 당신은 장관이 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당신 그거 인식하고 있습니까? 이러면 청문회장에 나온 당사자로서는 어디 숨을 데 없을까? 혹은 대놓고 공격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겠죠. 그런데 이어서 박지원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관이 되면 당신 장관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 말하고 그래서라는 것이 붙을 이유가 없죠. 여기에 대해서 조국 씨가 예라고 하면은 그래 그러면 내가 당신을 한번 믿어보겠어 이랬던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지지였다고 하는 겁니까? 박쥐 노릇한 것이지. 그 다음에 같은 청문회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박지원 씨가 휴대폰에 있는 조민 씨의 표창장이다 하는 그 사진을, 그 이미지를 공개했던 그 사건입니다. 박지원 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국 씨를 보면서 이거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이거 개인정보 있어서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자기 휴대폰에 있는 이미지를 확대해서 그래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손에 들고 자기 자리에서 조국 씨 자리까지 엉금엉금거리면서 갔다 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가 모든 언론에 보도됐죠. 개인정보까지 보여주면서 아주 크고 깨끗하게 사진 찍히게 만든 것이 박지원 씨입니다. 우리가 보는 대부분 밖에 돌아다니는 조민 씨의 표창장 사진은 바로 그 박지원 씨가 준 겁니다. 카메라 수십 대 있는 곳에서 그 사진을 펼쳐 들고 화면에 크게 확대해서 들고 느릿느릿 지나가면서 충분히 보여줬죠. 그래서 우리가 표창장 선명한 사진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민 씨 표창장 맞았다고 하죠. 이게 지지입니까? 박쥐 행태한 것이지. 그런데 박지원 씨 같이 이런 그 행태를 보이는 사람을 박쥐 같다, 박쥐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 한다면은 박지원 씨는 박쥐 중에도 낮에 다니는 박쥐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합시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들의 그 복무 기강이 바닥에 떨어졌다. 복무 규율 자체가 없는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은 진영 씨입니다. 이 공무원의 과거 뉴스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2013년 9월 27일 당시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표 제출을 강행했다. 기자들에게는 이날 오전 이메일로 사퇴 소식을 알렸다. 진영 장관은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중앙일보 2013년 9월 28일자 뉴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표를 내놓고 그냥 출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그리고 나서 2013년 9월 30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진영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겠다는 총리실 보도자료를 냈다. 이런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 겨우 3일 만이죠. 공무원 진영이 출근하지 않은 지 3일 만에 사표 수리 발표가 난 겁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은 어째서 이런 행태를 보인 것인가? 그가 이렇게 국민을 배신하는, 국민에게 불충한 이런 행위를 한 데 대해서 불이익 처분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국민들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진영 장관이 당시에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혹은 그것은 좀 지나쳤다. 이런 논란을 시작할지 모르겠는데 양측 다 이야기를 멈추십시오. 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표를 내고 제멋대로 출근을 하지 않고 그럴 만한 이유라는 것은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그렇게 허용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진영 씨의 그 주장이 일리가 있고 그때 상황이 그럴 만했다 한다면은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문제는 공무원들이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공무원들이 지들의 상전이 자기 위에 있는 다른 공무원인 줄 알고 있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공무원의 상전은 국민입니다. 국민을 보면서 어디 한번 그런 행태를 하는 것이 옳다. 얘기를 해보십시오. 국민에 대한 충실함이 없다. 나쁜 공무원인 겁니다. 문제는 2013년에 그런 전과가 있는 진영 씨를, 그렇게 국민을 배신한 진영 씨를 문재인 정부의 장관으로 다시 불러 쓰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그런 공무원이 다시 기어 들어가 있다.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런 사람을 다시 일꾼으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국민에게 국민을 배신한 자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되돌아보는 법이 없는 것이죠. 어째서 그가 그런 행동을 한 자가 또다시 장관으로 들어가 있는가? 진영 씨는 장관으로서 부적격자라고 봅니다. 더구나 장관이 아니라 10급 공무원도 그렇게 불충실하면 두 번 다시 그 기회를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2019년 10월 14일에 또 있었습니다. 바로 조국이라고 하는 전직 공무원의 이야기입니다.
KBS에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공지 문자를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2019년 10월 14일 오후 5시 38분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면직안을 제거했다. 그러면 조국 씨는 10월 14일 오후 5시 38분까지 공무원으로서 직무 수행을 했어야 하는 자인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다른 뉴스를 보면 조국 씨가 10월 14일 오후 3시 30분에 퇴근했다. 오후 4시에 방배동 자택 입구에 도착했다. 시계와 함께 또렷이 사진까지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5시 38분에 면직된 조국 공무원은 명백히 직무를 유기했고 근무지를 이탈했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죠.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공무원들, 이러한 일꾼들을 보면서 이 일꾼들이 주인인 국민을 무엇으로 알고 있는가? 저희들 일꾼끼리 상하 계급만 가지고 자기들끼리 눈 감아주면 되고 자기들끼리 국부를 빼먹으면 되고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인가? 이들은 전혀 국민에게 충실하지 않은 국민을 배반한 그런 공무원들이 분명합니다. 우선 조국 씨는 국민에게 불충했다 하는 데 대해서 사과를 하고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불이익 처분을 하기 바랍니다. 조국 씨가 그러면은 무지해서 몰라서 그랬는가 하면은 다른 뉴스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조국 씨는 같은 날 서울대에 교수하겠다고 교수 복직 팩스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면한 오후 5시 38분 이후에 팩스를 보냈다 한 뉴스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조국 씨가 직무를 유기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이것은 고의범죄다. 국민을 우습게 한 것이다. 보란 듯이 저질렀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네 번째 문재인 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씨 본인도 알겠죠. 이제 지금쯤 되면은 자기가 회초리 맞을 순서다. 이렇게 알고 있을 텐데 문재인 씨는 10월 14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합니다. 바로 조국 씨가 사퇴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서 하는데 한 문장만 소개를 하죠.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야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거의 66일간 국가에 대혼란을 일으켜놓고 조국과 윤석열이 환상적인 공조를 하는데 실패했다. 그런데 그것은 문재인 나와 전혀 관계없는 그냥 조국 사태 그런 것이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제는 유체 이탈을 넘어서 개체 분리 상태로 된 것을 알 수 있죠. 문재인 씨는 자기가 인심 좋은 인간이라는 것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여러 단락에 걸쳐서 조국 씨 칭찬까지 늘어놓았습니다. 주인인 국민을 배신한 일꾼인 조국 씨를 같은 일꾼인 문재인 씨가 칭찬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문재인 씨는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하겠습니다. 문재인 씨는 그냥 일꾼입니다.
주인은 국민인 것이죠. 어디서 문재인 씨가 일꾼이 조금 더 해묵은 일꾼이고 직급이 높은 일꾼이라고 해서 일꾼이 일꾼에 대해서 주인 노릇을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든 이 모든 일들은 총 책임을 지고 있는 문재인 일꾼이 그 값을 치러야 한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법적인 책임은 제대로 치르게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문재인 씨는 밥을 좋아합니다. 숟가락 얹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은 모든 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재인 씨에게 적절한 처분을 명하겠습니다. 문재인 씨는 반성의 뜻으로 오늘부터 퇴임하는 그날까지 일체의 만찬을 폐지하십시오. 밥 좋아하는 이에게 적절한 처분 아닙니까? 이제 마지막 제5편입니다. 이것은 국민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주권자가 있고 주인이 있고 일꾼이 있습니다. 물론 이 주인은 일꾼을 부리는 주인이고 따라서 주인이 일꾼인 공무원들을 숭배한다든지 그들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지시에 고분고분 따르는 그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죠. 주권자가 어떤 존재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얼마 전에 박원순 씨도 이것을 또 이야기를 했는데 2016년에도 박원순 씨가 앞에 내세운 것이 이것이고 시위 군중들이 아주 사랑했던 그런 헌법 조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식합니다 라고 써붙이고 다닌 그런 격이 되었죠.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A씨, B씨 하는 얼굴과 이름이 있는 개인은 이 국민이 아닙니다. 한자리에 2천만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이 모인 그 군중은 그들은 헌법 제1조 제2항에서 말하는 국민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권자인 국민은 총체로서의 국민이지 국민의 총합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총체로서의 국민은 단일한 국가의사를 도출하는 그런 주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위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모여있지 않은 사람과 뜻이 다르고 시위장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주장하는 내용 중에 서로 다툼이 있고 이것이 현실이죠. 그들은 단일한 의사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인은 누군가? 그 주인은 바로 국민인 개인, 여러분 각자가 주인입니다. 이 주인이 무엇을 하는가? 대한민국은 주인으로 인해서 살고 주인으로 인해서 죽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대한민국을 키우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고 정권도 아니고 기업도 아닙니다. 국민이 연구하고 국민이 창작하고 국민이 생산하는 그런 존재, 그들이 이 나라의 주인인 것이죠. 일꾼은 누군가? 대통령부터 모든 이 나라 안의 모든 공무원은 다 일꾼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주인의 뒤에서 수발을 듭니다. 우리 국민들이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대통령이 혹은 어떤 정부가, 정권이 국민의 인생을 설계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국민의 인생은 국민 스스로가 행복한 인생으로 갖고 가든지 혹은 그렇지 않든지 하는 것이지 일꾼이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없죠. 문재인 씨가 10만 원짜리 도시락을 먹을 때 국민의 그 입맛이 충족이 됩니까? 일꾼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할 때 국민이 그것을 두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일꾼이 국민을 이끈다, 리더십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또 정부가 국민에게 배려한다, 일꾼이 국민에게 배려한다. 이것도 틀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비슷하게 알고 있다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보니까 그것이 틀린 거였네 이렇게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은 최선을 다해서 각자의 인생을 잘 살아야 합니다. 일꾼들이 잘못한다. 그 일꾼을 쓰는 국민을 위해서 그 정부 운용을 담당해라 하고 만들어 놓은 것이 정부인데 정부가 잘못해서 일꾼이 잘못해서 그래서 정부 운용을 그르쳤다. 그러면 그냥 그들이 잘못한 것이고 국민은 피해를 보기는 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우리 탓이 아니야 하면서 국민은 각자의 인생을 잘 못 살아도 되는가? 그럴 리가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또 지금처럼 문재인 씨는 종종 직접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뭐를 제대로 알겠습니까? 주인이 직접 일꾼의 그 직무 수행을 직접 나가서 이렇게 해서 나에게 이익이 되게 해라.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주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일꾼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때 그때 모든 공무원을 다 감시하고 다 나무라고 다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겁니다. 단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가, 내 뜻에 어긋났는가,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른 방식으로 업무 수행을 했는가, 이것이 아니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가만을 간섭할 수 있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 법적 지위가 무엇인지, 주권자로서의 지위는 어떻고, 또 우리의 일꾼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것이 뒤집혀 있습니다. 대통령이 높은 분인 줄 알죠. 지금까지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 국민들 가운데 대다수는 이 공무원들이 나타나면 가서 머리를 숙입니다. 마당새한테 머리를 숙이고 행랑어멈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 뒤에다가 님자를 붙이고 이러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아랫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돈을 흥청망청 씁니다. 주인은 그거 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심지어 주인이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그들에게 맡겨놓고 있다 보니까 그들의 지시를 따르는 이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국민이 이것을 제대로 알고 깨달아야 할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뇌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것이지요. 국민 여러분이 현명하고 유능한 그런 주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공무원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보통 대통령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정말 그런가? 공무원 A씨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공무원 A씨는 대통령에게 이렇게 충성할 의무가 있는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선 공무원 A씨하고 대통령인 공무원은 법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을까? 평소에는 우리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죠. 아마 이것은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군인은 대통령에게 충성한다 이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헌법을 찾아보면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군인은 대한민국에 충성을 합니다.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죠. 그에게 군 통수권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아주 오래전 일본 같으면 일본 제국시대 황제가 있던 그런 시대에 나왔던 그런 이론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군 통수권이 있다는 것은 가령 행정권, 집행권을 집행할 수 있다. 이런 의미처럼 군 통수권이라는 것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는 공무원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그리고 5천만 국민에게 충성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하고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A씨와 대통령의 관계는 그러면 또 어떨까?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많다, 크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대한민국 헌법 제78조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임면은 임명과 파면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 대통령은 공무원을 임명 또는 파면한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얼마 전에도 이것 때문에 민간인 사찰이니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공사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에는 내가 임명했으니까 내가 그 권한을 주었으니까 내가 감독하고 내 명령에 따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현재 문재인 청와대 정부의 인식인데 그것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 임명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그 군주주권 시대처럼 그 권한을 창설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바로 그 왕이 그 권한을 준 왕이 권한을 부여받은 그 귀족 신하를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법은 있었겠지만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창설적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창설은 대한민국 그 헌법이 창설을 했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하는 것은 5천만 주권자가 결정을 하고 그래서 헌법과 법률 아래에서 대통령인 공무원은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그래서 헌법 제78조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대통령은 공무원 임명 파면에 관한 법률을 집행하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법률을 집행해야 집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런 사람은 파면해라 하고 대통령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A씨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면 됩니다. 공무원 A씨는 대통령에 대한 충성 의무가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에게 공무원은 충성해야 한다. 이런 의무가 없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공무원에게 대통령은 직속 상관도 아닙니다. 직무명령도 직접 내리기는 어려운 것이 가령 이 행정부라고 하는 그 집행정부, 정부라고 하는 이 집행정부 안의 일들도 대통령이 일일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다 따로 헌법과 법률의 줄이 연결돼 있어서 그 명령에 따르게 돼 있지 그 줄을 끊고 대통령의 명령에 따를 수 없다. 이것은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A씨와 대통령의 관계는 명령-복종 관계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법이 정해놓은 아주 가는 그 물길이 있을 때 아주 가는 그 물길을 따라서 어느 부분 연결돼 있을 수 있습니다. 법령이 정해져 있을 때 이 부분은 대통령의 명에 따라야 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대체로 그런 경우는 없죠. 그래서 아주 희박하고 거의 대통령과 공무원 A씨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럴 겁니다. 정말 그런 거야 하면서 아니 정말 그런 거야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 텐데 국가공무원법을 소개하죠.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성실 의무를 규정합니다.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겁니다. 법령은 대통령이 아니죠. 그 다음에 제57조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합니다. 언제 복종합니까? 직무를 수행할 때만. 다른 때는 복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다른 때에 복종하라고 요구하면 그것이 직권남용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언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느냐 하면은 그 위에 그 아주 위쪽에 층층으로 올라 있는 상위 법률들 그리고 가장 위쪽에 있는 최고 상위법인 헌법 여기에 따를 때 거기에 합당할 때만 이 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제57조가 유효하게 효력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만 준수하면 됩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공무원은 왔다가 가는 존재입니다. 그 운명이 국민의 선택에 따라 좌우되는 그런 공무원인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 어떤 대통령이 오던 어떤 정권이라고 하면서 와서 무슨 특별 감찰반이 내려와서 강압을 하든 그것은 다 허약한 것들입니다. 일시적인 것이죠. 여러분이 가장 든든하게 믿고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뿐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대통령에게 충성할 의무가 없다. 이런 것을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